많은 비가 내리면서 하천 수위가 급격히 오르고 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내일까지 3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3년 전 수해를 입은 일부 이재민들은 여전히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전적인 문제 등이 이유인데 충주시는 각종 행정 절차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충북교육청이 윤건영 교육감 공약인 아침 간편식 제공 사업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일선 교직원들의 반발과 재원 마련 등이 과제입니다. 국민의힘 신임 충북도당 위원장에 이종배 국회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지역 총선을 이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사령탑이 결정됐는데요. 총선을 9달 앞두고 벌써부터 기싸움이 팽팽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충북에도 세찬 장맛비가 그야말로 쉼없이 퍼붓고 있습니다. 도내 주요 하천은 수위가 급격히 상승해 주요 지점에 홍수 경보와 주의보가 동시다발적으로 발령됐는데요. 지금 무심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김세희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청주 무심천 무심대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청주 지역에는 하루 종일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하천 물이 불어나면서 하상대로와 산책로 모두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특히 무심천의 경우 흥덕기준 기준 3.7m가 넘어서면서 오후 3시 기준 홍수주의보가 발효됐고 오후 5시 20분에는 청주 미호촌교 지점에도 홍수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미호촌교 수위는 7m에 근접해 있습니다. 충북에서 가장 먼저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괴산군 달천 목도교 지점은 오후 3시 50분을 기해 홍수경보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영동군에서는 금강수위가 불어나 양산면 봉곡리와 수두리 등 저지대 마을 10여 가구가 대피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을 살펴보면 제천이 224mm로 가장 많이 내렸고 서청주 187, 진천 184mm 등입니다.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대청댐과 충주댐은 모든 수문을 열고 방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청댐은 조금 전 오후 7시부터 초당 방류량을 2,500톤 이내로 늘렸는데요. 이에 따라 하류 하천 높이가 최대 4m 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하천 주변에 있는 경우 신속한 대피가 필요합니다. 충북은 보은과 옥천을 시작으로 호우 경보가 10개 시군으로 확대됐고 단양군만 호우주의보 상태입니다. 용담댐도 오후 6시부터 초당 50톤씩 방류하고 있습니다. 용담댐은 앞으로 방류량이 더 늘어날 수 있어 3년 전 방류 피해를 입은 영동과 옥천 지역 주민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주 무심천에서 CJB 김세희입니다. 네, 어제부터 충북 대부분 지역에는 15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반이 약해져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이번 주말까지 최대 3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청주 상화터널의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계속된 비에 터널 옹벽에 붕괴 위험 신고가 접수되면서 청주시는 전문가들과 함께 긴급 점검을 벌였습니다. 시민분께서 옹벽 부분이 좀 튀어나와 보인다, 좀 위험해 보인다고 신고가 전화가 와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좀 튀어나와 있어서 지금 전도 위험이 있어 지금 일단은 사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검 결과 구조물에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오후 3시부터 터널의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충주에서는 담벼락이 무너지면서 주택이 파손됐고 진천과 옥천, 충주 등에서는 쓰러진 나무가 도로를 덮치며 통행이 제한되는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옥천의 한 하천에서는 낮 1시 40분쯤 초등학생 2명이 재미삼아 3인용 고무보트를 탔다가 600m를 떠내려간 뒤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 탈출하는 아찔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청주 무심천에서는 행인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20명의 구조 인력이 급파됐지만 5인 신고로 확인되는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한편 충북지방은 모레까지 100에서 2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상청은 곳에 따라 3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며 계속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3년 전 충북은 유례없던 장맛비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는데요. 당시 집을 잃은 일부 이재민들은 여전히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시주택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안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폭우 피해가 컸던 충주시 엄정면입니다. 급격히 불어난 하천은 민가를 덮쳤고
바로 옆 주택은 집안이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김명숙 씨 가족이 임시주거 조립주택에서 생활한 지도 벌써 3년째. 새 집을 구해 옮기고 싶어도 형편이 넉넉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뭐 부모님이 계시니까 집을 하루라도 빨리 짓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 사실 뭐 농사 짓는 형편에 목돈 마련하는 게 사실 쉽지 않고요. 당시 수해로 제공된 도내 임시주거 조립주택은 총 37동으로 충주와 제천, 음성, 단양 등 북부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재민들은 임시주택을 떠났지만 금전 등의 이유로 여전히 임시주택에서 생활하는 가구는 충주시 4동, 제천시 9동 등 전체의 35%에 달합니다. 임시주거 조립주택 한 동의 감정평가액은 1,250만 원. 충주시는 우선 임시주택 사용기한을 내년까지 연장하고 주택 매입 의사가 있는 이재민을 대상으로 토지 지목 변경 등 각종 행정 절차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설 건축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 허가 민원과에다가 건축 신고를 안내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농지로 되어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농지 전용하고 천재지변으로 손 쓸 새 없이 많은 것을 잃었던 이재민들. 수해로 인한 아픔과 집 없는 서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북교육청이 윤건영 교육감 공약인 아침 간편식 제공 사업에 첫 발을 뗐습니다. 내년부터 시범 운영하고 2026년부터 전면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일선 교직원들의 반발과 재원 마련 등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상호 기자입니다. 충북교육청이 수요자 중심의 아침 간편식 제공 추진을 위해 외식 전문업체와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범 운영하고 2026년부터는 도내 전 지역 희망학생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침 간편식 제공은 윤건영 교육감의 10대 핵심 공약의 하나입니다. 지난해 충북 지역 결식률은 초등학생이 11.5%로 6년 새 7%포인트 올랐고 중학생은 16.5%포인트 상승한 30.3%에 이르며 고등학생 결식률도 8.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 설문조사 결과 교직원 83%가량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학교 현장의 업무가 가중되고 영양학적으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뿐 아니라 점심급식을 기피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충북교사노조는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새벽 배송업체를 통해 가정으로 직배송하는 방식은 찬성하지만 학교 중심의 간편식 제공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행을 하지 못하게 저희가 보이콧할 겁니다. 네. 이건 학교에서 상당히 많은 갈등들을 불러일으키는 소지거든요. 근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에서 그 업무를 하는 분들이 이렇게 반발이 심한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난관입니다. 희망학생 전체로 확대할 경우 한 해 200억 원 이상 재원이 소요돼 지자체와의 예산 분담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충북교육청은 향후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시행은 좀 더 많은 공론화를 시켜서 도민이 합의하는 과정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중요한 것은 시생각과 군생각, 도생각 다 이게 합의가 돼야 되잖아요. 아침 간편식 제공은 학생 복지의 완결판과도 같지만 여러 부작용과 난관이 예상되는 만큼 보다 폭넓은 사전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청년이 5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지자체와 기업이 지원금을 추가 적립해 목돈 마련을 돕는 충북 행복결혼 공제 사업의 첫 만기자가 나왔습니다. 적립 기간 동안 결혼과 5년 이상 근속을 하면 만기 적립금 5천만 원 상당을 받는 건데 청년 결혼과 중소기업의 근속 유지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2년 전 결혼한 8년차 직장인 이희우 씨. 충북 행복결혼 공제 사업에 가입해 5년 동안 매달 30만 원씩 적립했고 만기 적립금 5천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목돈이 들어가는 육아 부담에 자녀 계획이 어려웠는데 만기 적립금 덕분에 2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하죠. 자녀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래서 병원비라든지 기타 이제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근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숨통이 좀 트였다고 해야 되나요? 충청북도가 중소 중견기업 미혼 청년 근로자와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 행복결혼 공제사업. 청년이 5년간 매달 30만 원을 적립하면 도와 시군이 30만 원, 기업이 20만 원의 추가 적립금을 지급해 만기 적립금 5천만 원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적립기간 동안 결혼을 하고 다니던 회사에 5년 이상 근속해야 만기 적립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고 미혼 상태면 3,600만 원을 받게 되는데 1년 유예 기간 동안 결혼하면 5천만 원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준비를 하려면 목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목돈이 나온다는 거는 꽤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기여를 동기부여가 됐고 또 이 일을 하면서 회사에 대한 애착심과 가정에 도움이 되고 가입 이후 5년이 되는 첫 만기자 97명이 나왔는데 이들 중 51명, 절반 넘게 결혼을 했고 평균 근속 연수도 9년 이상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기업도 안정이 되지만 이제 결혼을 장려하는 그런 정책이 돼서 또 궁극적으로는 출산을 또 증진시키는 늘리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일거삼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충북 행복결혼 공제 사업에 가입한 청년은 1,414명으로 충청북도는 더 많은 청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충북 여성기업인 대회가 도내 여성기업인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새로운 미래, 함께 도약하는 충북 여성기업을 주제로 열린 행사에서는 우수 여성기업인 시상과 롯데 아울렛 청주점과의 업무 협약,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기부금 전달식 등이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 신임 충북도당 위원장에 이종배 국회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로써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사령탑이 결정됐는데요. 22대 총선 9달 앞두고 벌써 기싸움이 팽팽합니다. 조윤광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운영위원회를 열고 3선의 이종배 의원을 신임 도당위원장에 선출했습니다. 첫 도당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된 이 위원장은 내년 총선은 진정한 정권 교체의 기회라며 필승 의지를 다졌습니다. 국회 여소야대 국면을 극복하지 못하면 정부의 국정 동력이 급격히 약화될 것이라며 민심의 축소판인 충북이 총선 승리에 선봉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인 정권 교체를 완성해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하는지를 가름할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 위원장에게 짧은 축하 인사를 남긴 더불어민주당 이무선 도당위원장은 정권 견제론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민주화의 퇴행과 민생 불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까지 정부의 정책을 질타하며 강한 야당만이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 권력에 이어 지방 권력마저 내준 상황에서 국회 권력까지 내줄 수 없다며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외교 안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안 요인들도 많고 특히 경제가 빨리 회복이 돼야 될 텐데 현재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내기 어렵지 않습니다. 도당위원장의 탈당 등 내용을 겪고 있는 정의당은 재창당을 추진 중이고 진보당은 청주 흥덕과 충주 후보를 확정하며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대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제3지대 신당의 선전 여부도 내년 충북 선거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제천시가 의림 권역 모노레일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용두산 산림욕장에서 까치봉 정상까지 1.58km 구간의 최대 경사도 37도로 모노레일을 구축하는 것으로 각종 편의시설과 전망대를 갖출 계획입니다. 제천 의림 권역 모노레일은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점수 집계 오류가 있었던 17회 충청북도 장애인 도민체육대회의 종합순위가 결국 바뀌었습니다. 충북장애인체육회는 지난달 2일 열린 장애인 도민체전의 순위 정정을 실시해 원래 1위였던 충주시가 2위로, 2위였던 청주시를 1위로 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애인체육회는 정정 결과를 안내하고 추후 시군 사무국장 간담회를 열어 사과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제천시 4산업단지가 국토부의 산업단지 지정 계획에 반영됨에 따라 본격적인 산단 조성과 투자 유치에 돌입합니다. 제천시는 4산단 전략 유치 업종을 미래 첨단 소재 산업으로 정하고 2차 전지 소재와 자동차 부품, 제약 바이오 기업 등을 집중 유치할 계획입니다. 제천시는 올 연말까지 투자 유치 2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훈군이 회인면을 청년들로 북적이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회인하이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육성에 들어갔습니다. 회인하이는 청주를 잇는 피발령이 오토바이와 자전거 라이딩 명소로 각광받는 점에 착안해 청년 마을로 육성하겠다는 발상입니다. 보훈군은 향후 3년간 청년들이 시골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금토일 캠프와 라이더들을 위한 휠러스 페스티벌 등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괴산군은 우유 배달로 독거노인의 안부를 확인하는 똑똑한 우유 배달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홀로 생을 마감하는 노인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 매주 3차례 독거노인의 우유를 배달하고 문 앞에 우유가 쌓이면 관할 읍면복지팀에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청주시가 정책 개발의 핵심 역할을 할 시정연구원 초대 원장을 공모합니다. 시정연구원은 중부권 핵심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충북연구원과 정책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앞으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청주시에 신청하면 됩니다. 원장의 임기는 3년입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등 셀트리온 그룹 상장 3사의 합병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합병 절차 본격 돌입 보도에 대한 조회 공시 답변에서 현재 합병 주관사를 선정 완료하고 사업회사 간 합병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다만 자세한 합병 대상과 시기, 방법, 형태에 대해서는 최종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공시했습니다. 앞서 서정진 그룹 회장은 경영 일선에 복귀한 지난 3월 상장 3사 합병에 대한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혀 업계는 이번 주관사 선정을 계기로 합병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충북 수출이 7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청주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충북 지역 수출액은 23억 4,700만 달러, 전년 동월 대비 17.9% 감소했습니다. 충북의 양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화공품이 각각 35.1%와 22.3% 감소한 데 따른 겁니다. 이로써 충북 수출액은 지난 12월 이후 7달 연속 역성장을 이어갔습니다. 네, 일요일 모레까지 충북에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미 비가 많이 내려 위험 지역이 많기 때문에 잘 아는 곳이라도 매일 가는 길이라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